30년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퇴직하고서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농자재 또 친환경 제품에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동안에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것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먹거리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토양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나 하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PT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개발해서 연구해온 그런 추진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추진 목적은 이제 보온 피해로부터 이제 식량안보 위험을 막는다 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농협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 다니면서 우리가 보온 피해 때문에 작물이 이렇게 재배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과 같은, 특히 이제 24년도, 25년도 아주 막 본격적으로 보온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배추 모종 같은 경우는 보통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번 내지 7번에서 모종이 없어가지고 파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후에 대한 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 건가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안보,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김장 배추를 수입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저희가 반영하는 대로 농법을 바꾸고 제도를 좀 개선하면은 그렇게 수입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불필요한 돈이 굉장히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를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건강에도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펭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에 새끼가 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 당겨지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온도 차이가 저렇게 5도 이상 차이가 나고, 이게 고냉지 배수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뭐 한 60 내지 70%가 다 고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기후 변화하는 거기에 대한 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매년 실험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보온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무름병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배추는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다 썩었는데, 이거를 지금 연 4년째 매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이 사람들이 보온 피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가서 멀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희 토양 개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신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굳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에 제주도 직접 방문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생산량이 거의 한 40% 이상 감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뭄, 홍수, 폭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서 배추나 또 다른 작물들이 거의 무름병으로 해가지고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같은 경우도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해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30도 이상이 한 일주일만 지속이 되게 되면은 작물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땅 밑에 그 지온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지온 조절이 돼야 되는데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지온 조절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습식 사우나처럼 항상 이 지온 안에 뜨뜻한 그런 걸로 인해서 뿌리가 다 녹아서 뿌리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작물이 다 죽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작물별로 수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겉에는 멀쩡해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열어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옥수수도 재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4년도에 한참 가물어가지고 장마 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완전히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은 옥수수 잎이 다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이게 돌아가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멀칭지로 해가지고 흙비닐로 해가지고 배추를 심었는데요. 이게 멀칭지 안 한데도 이 지온이 올라가가지고 배추가 땅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다 타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옥천에 있는 그 고추 밭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먹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다 이게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24년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홍성에 고추 농사 하시는 분인데 이 폭이 한 10m에 길이가 한 150m 되는 하우스 농장인데 이때 시온이 몇 도였었냐면은 36도였을 때 멀칭 이 비닐 멀칭 비닐 하우스 안에 온도가 74도예요. 땅의 온도는 54도고요. 근데 이제 종이 멀칭은 똑같은 조건인데 비닐하고 종이하고 온도 차이가 거의 한 6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비닐하우스에 있는 종이 멀칭은 고추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아주 건강하게 다 잘 자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뭄이나 고온 피해서 고냉지 배추, 이건 24년도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고냉지를 가봤는데 거의 한 60%가 전부 다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다 병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기도 여주에 그 고구마 농사 지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그 비닐 멀칭으로 해가지고서 고구마가 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딱 자르거나 이렇게 절단해 보면은 안에 이렇게 검은 줄이 이렇게 나가지고 다 곰팡이가 나서 컨테이너 40피트짜리 하나 반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진을 저희가 이제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 김제에서 이제 배추, 봄배추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한참 장마 시기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비닐 멀칭 안 되는 배추가 전부 다 병이 들었는데 저희 종이 멀칭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강원도 평창에 600마직이라는 그 고냉지 채소 하는데 이건 이제 적상추고 아까 저기 한 거는 노지 상추인데 거의 한 70%가 다 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노지 상추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 여주에서 이제 그 땅콩 그 재배를 했는데 이제 비닐 멀칭하고 종이 멀칭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종이 멀칭으로 한 때는 땅콩이 하나도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수확이 되고 비닐 멀칭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썩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까서 보면은 땅콩 알이 저렇게 크기가 틀리고 그다음에 많이 병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괴산에서 옥수수를 한 건데 저희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저희보다 한 달 먼저 심은 옥수수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멀칭이 농민들이나 기관에서 가장 불신받는 게 뭐냐면은 비닐이나 종이 멀칭이나 이렇게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날아가지 말라고 흙을 덮으면은 흙 덮인 부위가 먼저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우입 부분이나 흙으로 덮은 부위나 분해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게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비닐 멀칭에서 가장 잘 자란 옥수수 뿌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종이 멀칭으로 한 옥수수 뿌리인데 굵기도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옥수수 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이 작물을 실질적으로 옥수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4년도에 배웠는데요. 옥수수가 건강하게 자라면은 알과 알 사이에 틈이 없고 이게 반드시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저쪽에 있는 옥수수는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과 알 사이에 공간도 크고 그 다음에 알이 일정하게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올라가는 그런 차이점이 이제 일반적인 옥수수하고 이렇게 건강한 옥수수 차이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고 맛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온을 잰 건데요. 이거는 실온이 29도일 때 비닐 멀칭은 34.3, 그 다음에 종이 멀칭은 26.7에서 약 7.6도,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온이 35도, 36도 되면은 11도에서 1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체험한 우리 최 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그 김제에서 심은 배수인데요. 비닐 멀칭하고 종이 멀칭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겉으로 봤었을 때는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무게를 재면 이렇게 3kg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이제 하실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은 배추가 크고 건강하고 속에 꽉 차면은 잔뿌리가 많아야 된대요. 근데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잔뿌리가 굵기도 틀리고 그래서 굵은 뿌리는 그냥 중심을 잡아주고 나머지 잔뿌리가 활착이 돼서 영양 공급을 해서 이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땅콩, 저거는 이제 비닐 멀칭된 땅콩은 저렇게 이제 병에 들어서 다 썩었는데 종이 멀칭은 하나도 썩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수확이 잘 된 그런 땅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비닐 멀칭으로 했었을 때 그 땅콩에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가졌는데 종이 멀칭은 알도 꽉 차고 크기도 일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 효과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농촌진흥청에서도 시공부도 하고 기술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걸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정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 체험하면서 터득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학술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못 드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십몇 년 동안 개발하고 연구하고 한 저희 농법 이걸로 했었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했었어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멀칭지라고 하면은 그저 풀이 안 나고 그다음에 두둑이 유실이 안 되는 것이 주 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수확량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선을 위해서 소득도 증대되고 또 그다음에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초나 한 중순 정도에 저희 걸로 이제 재배한 그 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김장을 하면은 6개월, 7개월이 돼도 배추가 이게 그 양념 속에 물 속에 이렇게 잠겨도 배추가 물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배추도 심고 그 자리에 똑같이 배추 심고 고추 심었는데도 하나 똑같이 첫 해하고 같이 똑같이 작물이 수확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는 이제 보존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렁이가 살 수 없는 땅에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렁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토양이 숨 쉰다는 것이 저희 제품이 17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거둔 소득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제품에 대한 그런 그동안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온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작황도 좋고 수확도 아주 어떠되고 한 30-40% 이렇게 수확도 그리고 농민들이 굉장히 대형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비닐 멀칭에 대해서 종이 멀칭 이제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회사에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이 가격이 좀 맞춰줘야 농민들이 쓸 수 있지. 지금 현 상황으로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가격이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가격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13개 종이 멀칭하고 그다음에 PLA 그 생분해 비닐 멀칭 생산하는 공장들이 운영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기본으로 나가는 1200에 200m짜리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이 78,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비닐 일반적 흑비닐 멀칭에 비하게 되면 저희가 2배 정도가 비싼데 흑비닐은 흑비닐대로 처음에 생산할 때 생산 과정이 있듯이 종이 멀칭도 종이 멀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거쳐야 그것이 제품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농민들이 사용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격 하다가 보니까 PLA 생분해 비닐 멀칭 같은 경우는 15만 7천 원인데 그거를 4만 원대, 5만 원대 맞추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짜리를 4만 원대, 5만 원대 맞추면 그게 정상적인 제품이겠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제조업체만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도 한 8개, 9개 지역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고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가격을 낮추자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는 안 낮추고 끝까지 그냥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농민들이나 그 소비자분들이 부담을 안 가는 거는 이게 이제 지자체 보조 사업은 가장 문제점이 보조 사업비가 소진돼서 없으면 보조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옥천에 있기 때문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종이멀칭 하나만 있으면 괜찮죠. 수십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금액은 한 500만 원. 많아야 500이 그렇잖아요. 300이래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보조 사업을 너무 이렇게 막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라도 받으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을 가지고 농민도 정상적으로 돈 들여서 물건을 사서 수확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우선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또 땅이 또 되살아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지금 내 돈 들어가는 게 단돈 1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것이 우리나라 현 농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책 사업, 국가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세미나도 개최하게 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은 정부도 이러한 혁신적이고 우리 농가와 많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런 길을 한 사람이 아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성장을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